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요즘,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점검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6거래일째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종목만 2,84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IT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점이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전기전자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의료정밀, 은행, 제조업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운수장비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철강금속, 건설업, 유통업, 음식료업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물량을 담아가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발 이슈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 북한의 이슈가 반영된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의한 바로 이런 주도적인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이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종목들이 하락 종목 대비해서 좀 많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승 종목들이 그동안 뭐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결국 실적 위주의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다시피 지금 시장에 좀 수급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으로 보시면 시장의 수급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오늘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는 일단 대부분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좀 대량 매도를 잡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속기 쉬운 게 기관계 쪽에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수를 잡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금융 투자 물량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 요거는 그야말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눌림목이 나왔고 실제로 그 외쪽으로도 정책적으로 좀 규제가 있는 산업들이 전부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아줬다는 점, 그리고 플러스로 연기금들이 매수를 잡아줬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일단 실적 위주의 종목들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수급들만 잘 추격을 하신다라면 이런 시장 아마 좀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도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북한발 리스크에 의해서 반영이 좀 영향을 받는 장세가 아니고 현재 실적이 이끄는 실적 위주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수급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장세 속에서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어떤 종목 포착됐는지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가장 큰 상승세 보인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제약주 대세인 만큼 이번에도 역시 포착이 됐는데요. 이 HLB는 내년 표적 항암제인 아파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러한 이슈에 힘입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HLB가 사실은 뭐 의료 제약 바이오 산업이 아닙니다. 이 HLB가 사실은 이 구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가 이런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회사 쪽에서 이제 내년에 표적 항암제 임상 3상이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HLB의 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IR을 갖추면서 내년쯤이면 3상이 완료가 된다. 3상이 완료가 되면 결국은 시판까지는 금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가 사실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좀 시장 점유율도 큰 부분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게 뭐죠?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활동하지 못하게 억제를 하는 이런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 항암제가 그동안은 뭐 대부분 뭐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HLB에서 나온 아파티닙이라는 이 경구용 알약이라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이슈가 오늘 장에 부합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당연히 따라왔겠죠. 자, 그러면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검색기에 포착되고 있다는 건 바로 오늘장 같은 날에서도 시장 이슈에 부합한다는 거고, 시장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이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뭐 개장되고 나서 바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전일장 대비해가지고 개파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없는 이 분봉의 모습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거래량 없는 분봉의 흐름은 추격하지 마시고 상승을 무조건 쫓아가시면 내동매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니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1시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 1시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한번 들어섰습니다. 요때 이제 좀 역대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가장 거래량이 많은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첫 번째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첫 번째 지지라인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 첫 번째 상승 구간의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매물대를 정확하게 뚫는 이런 거래량이 동반될 때 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 공략을 해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검색기에는 바로 이런 자리들이 좀 포착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아마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뭐 장중에 이 종목이 28%까지 올라갔는데 뭐 충분히 뭐 10% 정도권의 수익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표적 항암제가 시장 점유율이 크고 또 경구용 알약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여주시면서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죠. 다음 종목 HLB 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HLB가 최대 주주라서 함께 영향을 받은 건가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좀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주주와 이 대주주 관계들, 그리고 또는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의 이런 상관관계만 알면 한 종목이 올라갔을 때 그 뒤에 후행을 하는 종목들만 찾아내셔도 아마 수익 또 볼 수 있는 매매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이 HLB가 오늘 이슈로 표적항암제 이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나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 HLB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HLB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요. 이 HLB 생명과학이 그래서 결국은 HLB의 주가에 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의 감이 뒤에 있는 쫄병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HLB는 이제 장중에 상승률이 28% 정도 나왔다라면 HLB 생명과학은 장중에 16.19%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16.19% 이것도 공략할 수 있는 구간대가 있다면 당연히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 상승률을 어느 구간대에서 나왔느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시가 대비해서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구간. 그러면 결국 10시까지는 일단 관망적인 흐름이었습니다. 10시까지는 이 종목을 뭐 쳐다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10시 이후에 일단 이 종목이 좀 상승률이 나오는 구간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가시면 내동매매고, 그리고 요즘 시장은 수급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쫓아가시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약세입니다. 결국은 오전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오후에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함부로 공략하실 게 아니라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자, 잘 보시면 오전장에 상승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아마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전장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대입니다. 아마 오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종목 어디에서 공략해야 되냐? HLB가 1시를 기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HLB 생명과학도 1시 이후에 상승을 했을 건데요. 자, 역시나 분봉을 보면 1시 이후에 이 종목이 다시 재차 상승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직전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 강력한 거래량, 이게 바로 당일 급등주들을 공략할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검색기에도 바로 이런 자리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들 공략하시면 오늘 뭐 장중에 이 16%의 종목도 역시나 내 계좌에 들어올 수 있는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주인 HLB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 HLB 생명과학도 동반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일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전문으로 제조업체하는 국일제지, 오늘 수소 배터리 등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이퍼, 즉 탄소종이 웹 1차 생산 시험을 완료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급증세를 나타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 국일제지가 사실은 이제 뭐 담배 필터라든지 이런 뭐 펄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류를 만드는 기업인데 뭐 기업 이름 그대로죠. 국일제지, 뭐 제지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에 출연을 할 때마다 가끔씩 얘기를 했던 게 수소차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수소차가 아직은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은 아닙니다. 결국 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소차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국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수소차 개발에 지금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수소차 개발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니까 결국은 현대에다가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수소 이런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연관되면서 같이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1차적으로 테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단기적, 단발적 상승이고 나중에 이제 펀더멘탈이 확인되는 종목들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종목들 공략하실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나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우리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테마성이라는 걸 알고 좀 급등하면 웬만하면 차익 실현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을 잡지 않는 순간 이런 종목들, 이런 윗꼬리에서 물리면 손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일제지 역시나 어느 구간대에서 좀 공략을 했어야 했는지 분봉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이 지금 9월 26일 개장되고 9시에 개장되고 첫 번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공략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승, 첫 번째 상승을 잘 체크를 하시고, 이 상승 거래량이 동반된 첫 번째 상승은 관심 포인트다. 두 번째로 조정을 줄 때 첫 번째 상승의 하단 라인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지를 받을 겁니다. 지지받았다가 재차 상승시킬 때 앞전에 이 전 고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첫 번째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매물대 뚫을 때 거래량이 없냐, 거래량이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있는 상승이 나온다라면 바로 이런 자리가 정확하게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구간대다. 결국은 앞전에 매물 때문에 뚫지 못하던 구간대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힘은 강한 겁니다. 그때부터 주가의 상승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뭐 장중에도 충분히 뭐 시장이 하락장일지라도 당일 뭐 이런 단타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매매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일제지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차 테마주들 아직은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단발적인 상승이므로 조금 접근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총 3종목 오늘도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계속해서 스크린노트 진행해 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시장이 사실 하락했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결국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마 가장 걱정들 되실 겁니다. 결국 내 종목이 지금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럼 시장이 반등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건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현재 뭐가 문제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향후에 추석 연휴에 어떤 전략들을 짜가야 될지 잠시 뒤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절 특집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 꼭 집중하셔야 여러분들 내 계좌 지키면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석 연휴 전 특별 기획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급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투자분들이 정말 이제 명절을 앞둔 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화요일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이 추석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려면 일단 내 계좌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은 하락하기 출발했고요. 하락을 출발하면서 결국 이제 장중에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정말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죠.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중에 하락 종목이 거의 1,500개, 1,700개까지 나오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명절 가기 전에 정말 울고 우는 이런 많은 그런 나날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현금 비중 없이 종목 사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 현금 비중 50% 이상은 만들어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시장 방향성만 잘 알고 가신다면 과거의 시장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략만 잘 알고 계신다면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기회의 장세가 됐다라는 거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전 종목 다 매도하고 현금 비중 100%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시장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손실 종목들 또는 손실 계좌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을 뜯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시장 오늘 일단 시장이 반등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반등일까요? 아니면 조정의 시작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궁금할 겁니다. 왜요? 내 종목이 지금 시장 지수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하락할 때 내 종목들 더 많이 떨어집니다.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내 종목들 역시나 반등 나옵니다. 시장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의 시작인지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8시 시크릿 노트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많았습니다. 벌써 5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온 시장인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 정도로 많이 빠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유일하게 많이 빠졌는데 거래소로 한번 우리 시선을 돌려보자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사실 거래소는 그렇게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만 많이 빠졌다는 거고 실제로 지수는 그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는 실적주들이 지금 지수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하락 종목이 1,700개, 1,800개 되더라도 상승 종목군들이 분명히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 추세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 부분을 문제점이 뭔지를 짚고 가야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듯이 문제점을 알아야 여러분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볼까요? 자, 어제 사실 북한에서 중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밤 11시 북한의 외무상인 리용호 이 외무상이 중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중대 발표하기 전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정말 걱정 많이 됐을 겁니다. 저것들 또 그러는구나. 개인 투자자들만 죽겠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한 이유 북한 리스크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북한이 문제다. 북한 때문에 지금 지수가 떨어진 거다. 또는 북한 때문에 내 종목이 떨어졌다고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핑계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 때문에 지수 떨어졌다고 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내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북한 때문이 아니라 내 전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전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전략만 잘 짰으면 지금 시장 손실 안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때문에 지금 지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전일 밤 11시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북한 외무상이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사실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북한 지도부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말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이거는 명백히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다. 북한에 대해서 지금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는 걸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건 간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는 이걸 또 가만히 냅둘 리가 없겠죠. 네, 워낙 공격적인 민족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을 할 거다. 니들 그래 전쟁 일으켜봐.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 만약에 폭격기를 보낸다라면 그 폭격기 우리 상공에 왔을 때 전부 다 폭파시키겠다라고 했던 게 북한입니다. 자, 이런 발언이 나오니 당연히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셨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북한 외무상의 이런 발언에 의해서 어제 미증시도 소폭 하락은 했습니다. 그걸 또 발빠르게 미국 나스닥 선물 쪽에서도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장중에 낙폭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중간에 낙폭이 잠깐 있었으나 금세 선물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냥 단발적인 이슈였다라는 거고 사람들의 투심을 꺾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미국에서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전쟁 선포한 거 아니다. 평화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심이 살짝 위축됐으나 오히려 회복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왜 지수는 떨어졌을까요, 도대체? 자,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환율을 봐야 됩니다. 외환시장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외환시장을 봐야 됩니까? 지수가 먼저가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먼저 선행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전쟁이 난다면 또는 군사적 행동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인들은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전쟁 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많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야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우리 먹고 살기 바쁜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신흥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증시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매도를 하면서 뭐 하냐고요? 현금을 달러로 바꾸게 됩니다. 달러로 바꾸니까 달러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역사적으로 훑어보더라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거나 또는 이라크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환율은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북한의 외무상의 발언에 의해서 환율 움직였을까요?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율 시장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8월 11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환율 시장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장중에 1%대의 환율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8월 달 이후에 9월 달 시장에서는 환율이 잠깐이나마 변동이 있었지만 큰 폭으로 올린 시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오늘 장중까지 환율 시장 정말 잠잠했던 하루입니다. 그래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에 대한 이슈, 김정은에 대한 이슈, 이게 지수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건 개인 투자자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 또는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이 시장을 즐겼습니다. 매수로 잡았다는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만 투심이 꺾여서 투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이슈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못 보셨던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잘못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수, 북한의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단발적인 이슈일 뿐이지 떨어질 시장이 아니다. 추세를 꺾을 시장은 아니다. 왜? 결국은 지금 경기 상황이 좋고 실적들이 좋거든요. 자, 과거 예시도 어제 보여드렸을 텐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던 날짜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정말 힘들게 만든 자료들입니다. 자,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16일, 그리고 2016년 9월 9일 전부 다 과거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던 날짜입니다. 자, 근데 과거부터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잠시나마 증시가 조금 낙폭이 나왔었습니다. 잠시나마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잠시나마 지수가 영향을 받았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당일만 반영이 됐을 뿐이지 항상 주가는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 계속 주가가 회복을 하고 오히려 초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잠시나마 투매가 나왔을 뿐이지 증시는 문제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 종목 손실 보는 거, 지수가 떨어진 거 북한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이 일단은 핑계가 필요하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기 때문에 손실봤다라고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내 종목들이 떨어진 이유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현 시장 문제점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들 과연 반전 가능할까요? 이거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시장은 사실 이런 북한 같은 재료보다도 다른 이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일단은 정부 규제에 의해서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 통신비 규제, 유통주 음식료 규제, 김상조 효과죠. 결국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금융주, 건설주, 통신주, 유통, 음식료 업종들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들을 모르시고 정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금융주를 잡으셨거나 또는 건설주를 잡으셨거나 통신주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시장 대비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사드 피해로 인해서 자동차라든지 호텔, 면세점, 화장품, 유통주 전부 다 피해를 보는 섹터들입니다. 이것뿐만일까요? 미국에서는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세이프가드까지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까지 전부 다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섹터가 뭘까요? 살아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살아있을까요? 자,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은 수급과 심리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크릿 노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신용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시장의 문제점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뉴스 기사거리를 하나 캡처해왔습니다.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유가,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8조가 넘는다. 8조 7억 정도가 된다. 7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역대 최대치라는 거죠, 신용잔고가.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동안 이 지금 밑에 차트를 보더라도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고객의 예탁자금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은 그대로지만 신용, 미수 또는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뭐 스탁론을 지금 끌어다 쓰고 있다. 스탁론 때문에 지수가 더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신용, 미수, 스탁론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빚내서 사는 겁니다. 내 원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끌어다가 지금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종목들이 불가피하게 급락이 나오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용잔고가 높다라는 건 갚아야 할 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현재 내 종목들이 손실이니까 급등주들을 쫓아가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 종목들 급등주들 쫓아가서 크게는 먹지 못할 것 같고 수익을 크게 먹지 못한다라면 투자금이라도 커야 수익금이 클 텐데 그러다 보니 급하게 신용, 미수, 스탁론들 쓰면서 계속적으로 급등주들, 테마주들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 지금 신용잔고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차 산업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으로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종목들이 정말 잘 올라가다 보니 이런 종목들에다가 신용, 미수, 스탁론 쓸어 담았던 거죠, 투자자분들이.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내 얘기인데? 분명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북한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깨트린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한 이슈가 여러분들 종목들 손실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잔고,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끌어다가 써서 지수가 지금은 상당히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고 여러분들이 지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코스닥만 더 유독 많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거래소보다요. 왜?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급등주들, 테마주들, 코스닥 중소형주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독 코스닥 시장이 신용잔고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꺾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바로 이제 다음 주면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거의 뭐 10일 동안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는 힐링이 될 수 있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가요? 불안하죠. 네. 정말 연휴라는 건 가족과 정말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무섭습니다. 상당히 불확실성이고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연휴 동안, 아니죠. 앞전에 2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불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주말 이틀 사이에 북한에서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그런 악재가 나왔습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16년 2월 설날 명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북한에서 느닷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설날 다음 날 증시가 폭락이 됐었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짧은 연휴, 짧은 시간에도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추석 명절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악재가 나올까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신용장구가 높은 종목들, 신용장구가 급증한 종목들 또는 테마성 종목들 하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변동성이 남아있는 시장이고 상당히 투심이 꺾이고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수가 너무나 약한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을 혼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요. 지수는 어쨌든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문제점은 발견했는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냐?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 역사적으로 추석 명절, 설 추석 명절 동안에 이 연휴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의 변화를 제가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참고했습니다. 자, 과거에 보면 03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의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주식시장의 변화입니다. 설 명절 또는 추석 명절 전에 항상 지수는 하락을 했었는데요. 또는 투심이 위축됐었는데요. 추석 명절 끝나고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연휴 후에 5거래일 동안은 지수가 항상 올라갔다라는 거죠. 뭡니까? 연휴라는 기간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차익을 잡고 내 돈을 일단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 연휴가 끝나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그때서 하나하나 다시 사게 되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도표로만 봐서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음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 요게 과거에 이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추석 명절 때의 주가 흐름입니다. 정확하게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명절이었는데 증시가 그 전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부 다 추석 명절 전에는 증시가 하락을 했었는데 항상 명절이 끝나고 나서 5거래일 뒤에 시장을 봤더니 지수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증시가 약한 겁니다, 이번 주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종목들 떨어질 거 미리 예상이 됐던 겁니다. 과거에 이런 역사를 알고 미리 우리 준비를 했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현금 비중 없이 종목을 샀던 분들 당연히 전략 자체가 잘못됐던 겁니다. 미리 사실 팔고 현금을 좀 마련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시크릿 노트 벌써 한 달째 방송인데요. 현금 비중을 항상 만들어 두세요. 여러분들 현금 비중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전부 다 현금화를 했던 거고요.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정말 현금화 빨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 우라노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북한 때문에 지수가 빠진 게 아니라 투심이 꺾였고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지수가 약했던 거라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당연히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을 살 것 같습니다. 왜요? 결국은 추석 명절 끝나고 나면 매수세가 돌아오게 되고 종목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다 올라갈 때 같이 따라서 사실 건가요? 아니죠. 남들 지금 팔 때 저라면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살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요? 펀더멘탈 강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종목들이요? 제가 어제도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은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경기 지수와 실적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경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들 또한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전부 다 좋게 나올 거라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나
IT 반도체 업종들이죠. 자,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장에도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습니다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코스닥 중소형주들 실적 좋은 녀석들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투신 역시나 실적 좋은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종목들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미리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번 주 끝나고 나면 10월 10일 날 개장이 되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작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관들의 수급의 동향을 제가 도표로 준비했는데 잘 보시면 이번 주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네모 박스가 바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를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 왜 살까요? 바로 펀더멘탈, 3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된 종목들,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미리 사고들 있는 겁니다. 이미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종목을 사시면 늦습니다. 지금은 정말 추세가 깨진 종목들 또는 신용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이라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내 종목이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좋을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서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 아마 추석 명절 끝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치겠습니다. 우리 조카 또는 손녀, 손자들에게 용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드렸어야 됐는데 이번 주에 대응을 잘못해서 손실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남은 3거래일 아니라도 매매를 잘 하셔서 추석 명절 끝나고 내 계좌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만 하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내 계좌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망이요, 준비된 자 흥인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매매하시는 분과 시장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요. 어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실적 좋은 기업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실적 좋은 종목 하나 뽑아놨습니다.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될 만한 종목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도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트 점검과 같이 더불어서 그 종목들 잘라냈을 경우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분석에 바빴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국내 증시 현 주소 꼼꼼히 점검해 주셨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하락장의 원인은 신용잔고의 급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즉 대북 리스크가 아닌 수급과 심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장세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거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으로 현재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매수세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을 좀 담아줄 적기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 이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도 포트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추가적인 하락을 좀 피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피했다라면
여러분들의 손실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단 한 종목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역시나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바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